안녕하세요. 급등TV 라일입니다. 제가 원래 금요일엔 영상을 잘 안 찍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리포트 종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건 현대차 안에서 어떤 밴더가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화신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화신 같은 경우엔 차트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렇게 신고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오늘 거래량을 줄이면서 이렇게 작은 별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고 뭐 수급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기관이 좀 크게 두 번 이렇게 탁탁 들어오고 두 번 탁탁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올릴 때는 기관이 쫙 올리고 하루 쉬면 다시 쫙 올리고 또 하루 쉬면 어떻게 될지 물음표지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현재 추세가 굉장히 좋다라는 점에서 이거 어떤 종목인지 이 회사가 돈을 좀 잘 벌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기사는 오늘 현대차 관련해서 나온 것도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이날 어제죠. 6월 24일에 강하게 올랐을 때 나왔던 특징주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리포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신 뭐 하는 회사냐면요. 여기 기사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광고가 너무 많네. 이 광고 없애는 방법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화신이 현대차의 동남아 시장 공략 가속화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강세다 라고 하고, 이제 현대기아차가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토요타 등 일본 브랜드를 제치고 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에 이 자동차 부품 관련주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라고 하면서, 이날 베트남 자동차 공업협회 VAMA 집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의 올 1일 내지 5월 베트남 합산 판매량은 47,860대로 토요타의 2배에 달했다. 현대차의 완성차 판매량은 24,420대로 베트남 자동차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다. 기아는 23,440대로 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화신은 현대차와 기아의 자동차 관련 계열사를 주요 고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자동차용 CC와 차체 부문의 주요 부품을 모듈품 또는 개별품 형태로 생산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 뭐뭐에 납품을 하냐라고 하면 이제 차세대 전기차라고 하는 아이오닉 5 있죠. 요걸 필두로 해서 기아 EV6, 제네시스 EV, JW, CE, SG2 등에 대한 공급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동남아시아판 우버로 불리는 그 그랩 있죠. 그랩에 관련주는 DPC, 손잡고 전기차 보급 확대 나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같이 이제 전기차 쪽으로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화신이 강하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 오늘 아침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현대차 체코 공장 전기차 생산 기지로 전환이 가속도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전기차 생산을 전량을 생산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친환경 차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나오면 이제 화신에서 공급하고 있는 뭐 이런 배터리 케이스라거나 뭐 이런 이제 디자인, 그리고 밑에 이제 뭐 다양한 그림들이 나오니까 같이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는 중간에도 좋아요나 구독을 누를 수 있으니까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제목은 전기차 시대 셰시 부품사의 재발견이라는 걸로 6월 23일에 나온 리포트입니다. 23일은 이날 수요일이죠. 보도록 할게요. 화신은 현대차, 기아차의 대형 SUV 그리고 전기차 생산 증가에 따른 ASP 및 가동률 향상에 힘입어서 2022년 매출 1.5조 원 및 영업이익 920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전기차 시대에 CC는 배터리 시스템과 같이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면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이 구조적 변화가 확인이 되면 밸류어블의 멀티플, 그러니까 가치가 더 올라갈 것이다. 상향이 예상되고 있다. 2021년 내지 2022년 평균 EPS에다가 타겟 PER 곱해가지고 중소부품3에 이제 평균적으로 8배를 주고 있으니까 여기도 그냥 평균 8배 준다라고 하면 목표 주가 13,500원으로 이제 커버리지를 게시한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셰시인데 현대차 그룹에서 마켓시어가 57%로 현재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차 여기에 이제 57% 현대차에서 나오는 차의 반 이상이 이 회사에서 나온 셰시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현대기아차가 금융위기 이후에 플랫폼 통합이랑 판매 성장하면서 사실 현대차나 기아차 관련해서 종목들 예전에도 굉장히 많이 나갔죠. 저희 리포트 종목도 그렇고. 현대차 그냥 무거우니까 예를 들면 현대 오토에버. 이것도 예전에 나갔던 종목이고, 그다음에 현대 위아 뭐 이런 것도 최근에 살펴본 종목이고, 그래서 굉장히 현대 관련 저희가 까먹고 있는 사이에 현대차 관련주들이 다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자라고 하면 첫 번째는 차체가 무거워져서 그런 게 있고, 이제 대형화되면서 ASP가 30% 상향이 되었다. 뭐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를 본다면 브라질도 좋아진다.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잘 안 팔렸었는데 이게 좋아진다. 세 번째는 매출처가 다변화될 거다. 맨날 현대차 이게 아니라 이제 BYD, 그 다음에 VW 수주를 하면서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전기차 시대에서 CC의 재발견.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해지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제 배터리 케이스 모듈, 그 다음에 뭐 전기차 생산으로 이제 기회가 생겨서 전기차를 미국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미국에 8조 원을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5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기관 수급이 5월 달에 들어왔었던 종목이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매수세는 굉장히 강하게 현대 미안해요. 쏘리. 하신 5월 달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6월 달 초부터 또 슬쩍슬쩍 발을 담그면서 보시다시피 이제 기관 보유율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V 전용 플랫폼의 60% 이상을 수주를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VW, MEB 수주, 그 다음에 미국, 인도, 동반 진출한 회사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신에서 나오는 이런 모양새들이 있고요. 시간이 될지 몰라서. 그 다음에 배터리 팩의 탑재 형태도 이렇게 변경이 될 거라. 이게 이제 지금 모던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으면 이제 앞으로 퓨처에서는 이렇게 플랫하게 그리고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회사의 매출을 살펴보자라고 하면 브라질이 안 좋았는데 이제 브라질이 보시면 2015년에는 5%였는데 12%로 상승하고요. 미국은 뭐 또이또이하고 중국에서는 좀 줄어들었고 대신에 한국에서 더 상승한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점유율을 보자라고 하면 2019년에는 43%였다면 이제 절반 이상으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도 이렇게 57에서 59로 조금씩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대차가 굉장히 좋다라는 리포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게 뭐냐면 재고가 이제 별로 없어요. 계속 생산을 더 해야 한다는 거죠, 재고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매출액 대비했을 때 감가상각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였는데 감가상각비 오르는 만큼 매출액 오르고 있고, R&D 비용 역시 매출액에 맞춰서 계속해서 연구와 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판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YOY로 했을 때 20%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게 현재 5월인데도 불구하고 요만큼 팔렸으니까 이제 여기에다 이제 12달이라고 가정하면 20% 상승한다. 뭐 이런 얘기겠죠?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이제 판매 대수만 본다고 하더라도 연 10% 정도 벌써 상승을 한 상태고, 인도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뭐라 그러지? 마켓슈어가 올라가지고, 이게 40%까지 상승하고, 그다음에 브라질 같은 경우는 2010년에 굉장히, 적자가 많은 폭이 컸는데 이걸 반 이상 줄여낸 거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도 조금 감소했다. 그리고 이제, 해알화 요게 좀 떨어지면서 이런 수출하는 회사들한테는 좀 좋다. 뭐 이런 내용의 있기가 합니다. 그 다음에 동반 수출하는 부품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인도,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공장도 2022년 이후에는 넘어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현대차가. 그래서 요거랑 공급 계약도 체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실적을 요약해서 보자고 하면 원달러 평균으로 그냥 봤을 때 2020년부터 쭉 21년까지 여기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벌써 이게 보시면 30% 정도 매출액이 27.5% 상승한다라고 나와 있고, 영업이익이 원래 적자였는데 2021년부터는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영업이익률 역시 5%대로 굉장히 사실 낮았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코로나의 영향이었겠지만 다시 두 자릿수로 회복을 하려고 하고 있고, 2022년에는 12% 정도로 성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주요 배품으로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도 잘 몰라요.
네. 저도 자동차를 잘 모릅니다. 네. 그냥 면허만 있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켓시어가 높은 회사임에는 충분하고 그걸 주가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관은 계속 넣었다 뺐다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뭐 수급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긴 어렵고요. 뭐 시총도 작고. 다만 이제 최고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전기차가 수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이 회사의 마켓시어도 계속 올라갈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PER이나 EPS 같은 걸 이용해서 한번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EPS로 오랜만에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EPS를 몇 월 배 줬다고 하셨는데 일단 계산기로 EPS를 한번 줘보죠. 왜 공학용이지? EPS를 2021년만 놓고 보면 1435이고 곱하기 아까 8배 준다고 했을 때 11,480원으로 딱 어제, 정말 공교롭게도 딱 어제 고가에 터치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이게 2021년이고요. 보통 EPS 같은 경우는 미래가치를 땡겨서 가져오는데 미래가치가 2022년이기 때문에 조금 할인을 해보자 라고 하면 1947을 20% 정도 깎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EPS 8배 정도 주면 12,45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한 번씩 계산을 해보는 거는 가능하고요. 그래서 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좀 공교롭게 2021년에 EPS의 평균 PER인 8을 곱했더니 어제 고가, 장중 고가인 11450에 딱 터치를 하고 내려왔다는 점을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확히 이 지점에서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오고 또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이게 적정가인지 아닌지는 아직은 알 수 없으나 일단은 이렇게 가치투자 개념에서 그냥 한번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저 정도 가격에서 적정가가 될 수도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일이었습니다.